민주당의 진짜 오래된 뼛속부터 민주당의 그 청년 아닙니까? 예, 한번 어떠세요? 이번에는 되게 쉽게 구했습니다. 아, 농담이고, 쉬운 왜냐면, 남자. 왜냐면 이제 새날 식구 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새날 식구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면 또 되게 바쁘잖아요. 오늘도 네. 오전에 또 되게 핫한 이슈를 또 던지셔가지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사실 오늘 하나로 끝내기엔 되게 그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걸어오신 길도 되게 많아요. 그 정치 지금 한 10 몇 년이죠? 6년? 15년 15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15년째 민주당에서 묵묵히 활동을 해온 우리 장경태 이제 의원님이시죠? 장경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간단히 한번 네. 자기소개. 네, 지금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의원이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맡고 있고요. 청년 TF 부단장, 소확행 TF, 임대료 통신비 인하 관련된 책임의원 맡고 있고요. 일지로위원회 택배 책임의원, 미래주거 추진단에서 부동산 정책 하고 있고, 내년 재보궐선거기획단, 중앙당과 서울시당 선거기획단에서 열심히 내년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뱀파이어세요? 네, 이게 소속된 게 그리고 네, 너무 하나 또 많아서. 생겼네요. 전봉민 불법 비리 조사단 간사도 맡고 있네요. 네. 야,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방송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예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따 그래서 되게 얘기할 게 많은데 확실히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이 열정페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24일 날까지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고요. 25일, 26일 쉬지 않고 국회 회관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네. 와, 네.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지금 10몇 년째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의원이 아닐 때 일했던 거하고 의원이 되셔서 일했던 거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근데 사실 하는 일 자체는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는 바뀌었는데, 사실 하는 노동 강도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어찌되었건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려고만 맘만 먹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고 네, 그런 게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전국 청년위원장 그때 이제 총선 전이었으니까 오래전부터 우리 장경태 의원님 알고 지냈는데 그 전엔 그래서 연락도 그냥 되게 귀찮게도 많이 하고 뭐 그냥 찾아가갖고 맨날 그 사무실에서 괜히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의원님 되시고 나니까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로 되게 오랜만에 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후원금은 다 찼나요? 아직 덜 찼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항상 이 셀럽들 의원님들 사이에서 네. 쪼랩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직 후원금이 탈 수가 없어요. 이 후원금 이따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띄우는 네. 걸로 하고 저도 최근에 한번 후원했습니다. 최근에 또 오. 열일을 하셔가지고 후원으로 혼내드리자 이게 있거든요. 우리의 그 문화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한번 또 알리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철험회에서 그 김용민 의원님, 뭐 김남국 의원님 등등 같이 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고 이 철험회 그 철험회의 그 조직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검찰청법 폐지와 그다음에 공소청법 이거에 대해서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략적인 그 여태까지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철험회를 설명드리자면요. 소개하자면 철험회는 개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김용민, 김남국 의원님, 황운하, 윤영덕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또 최강욱 의원님도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개혁적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은 또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요즘 검찰 개혁에 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의 모습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총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반개혁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검찰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소위 제도적 개선 사업들을, 그러니까 뭐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10시에 했던 기자회견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찌되었건 저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소권, 그러니까 소위 공소권을 유지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든지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이 다 통과되고 개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소청법, 소위 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유지하고 있는 공소청, 그리고 이 공소청의 구성 또한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나누고요. 사실 대검의 역할이라는 게 딱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 이 소위 재판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검이 거의 대부분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검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긴 하나, 약간 뭐 검찰 내에서는 한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대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휘통솔하는 역할 이외에는 정말 하등의 불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공소청에 대한 분리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들 했고요. 또 세 번째는 검사 직무에서 수사 조항을 삭제해서 이제는 이 지금까지는 특정 범죄 7가지의 특정 범죄에 한해서 수사권을 인정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폐지하는 삭제하는 조항 개정안을 신설 법안이죠. 정확히 말하면 공소청법 신설 법안이고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규로 설치하는 법안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시기상조다 뭐 혹은 뭐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완성은 검찰권의 어떤 분리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검찰 개혁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던 공소청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지 경찰청법이라든지 혹은 국정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했던 이유가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다루는 기구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옮기는 등의 이 검찰 개혁 3종 세트 등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10시에 기자회견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철험회 분들 이렇게 딱 기자회견 하는 네네. 사진 보고 야, 뭐 그냥 든든한 거예요. 맞아요. 그 초선 분들이시잖아요. 이렇게 쫙 모여가고. 저는 처음에는 그 철험회가 되게 최강우 의원님이 또 존재감이 너무 또 뿜뿜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최강우 의원님밖에 몰랐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 되게 보기 좋았던 게 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함께 또 이렇게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게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라는 막 여론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공감해서 먼저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저렇게나 계시구나. 저도 정말 너무 든든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에 저도 공감 갔던 게 대검이 뭐 하나 이렇게 언론 보면 맨날 그 점심시간에 그 복도 맨날 사진 찍었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맨날 밥 그런 거만 먹어야죠. 하는데 거기 기자들 몇 명 몰려가갖고 죽치고 사진 찍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이제 그 내리는 것도 왜 도대체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장관에 맞먹으려고 그리고 뭐 대통령 위에서 놓으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오늘 이 그런 어떤 활동, 오늘 이 발의하신 것과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지금 응원의 댓글 남기시지 않을까. 이럴 때 또 이제 후원금 한번. 후원 혹시 사실 이 검찰총장은 어찌됐건 이 행정 약간 외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든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반역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 뭐라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안 받는 건지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한들
임기가 있으면 징계받을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냐. 일단 어찌되건 뭐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납득은 안 가지만 어찌되건 이 과정에서 저는 이 많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권력기관, 소위 4대 권력기관을 했던, 예를 들면 예전에 보안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무사죠. 군대, 그리고 안기부였던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치안본부, 이근한 같은 고문기술자가 있었던 치안본부,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권력기관이 검찰인데, 이 세 개는 보안사도 해체됐고, 치안본부도 해체됐고, 안기부도 해체됐는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아까 뭐 잠깐 그 달타령님께서 말씀도 주시긴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소위 말해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지금도 아직 뭐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낙연 대표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2만 1,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을 확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심이 그리고 또 특히나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만 활동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하시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 처음 들어가 갖고 뭐 물론 오래 해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막 배워가는 시기일 텐데 이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런 마지막 남은 엄청난 권력기관과의 이런 싸움이 쉽지 않을 텐데 전 그래서 후원 이거 좀 한번 다시 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분명 남기실 거예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후원 안내 농협 301-0271-426881 왜냐면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후원으로 혼내드리고 또 못할 때는 회초리도 들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떠세요? 뭐 부담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부담은 안 되고요. 오히려 좀 힘이 부족한 게, 부담보단 부족한 게 오히려 아쉽고요. 하지만 이제 어찌되건 민주당에 170석 이상의 의석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또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과정이나 앞으로 뭐 많은 공정경제 3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네. 네, 아니 주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속상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찍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되게 보고 힘이 많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을 할 때 가장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특히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혹은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혹은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정말 많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정경제 관련된 입법 개혁 과제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근데 이게 언론이 지금 굉장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깥의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여기서 아무리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와도 차단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소개할 때도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코나 전기차 리콜하고 또 택배 책임의원 맡아서 택배 생물법 통과 촉구하고 또 전범민 의원 건 이제 폭로하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잘 기사가 안 나잖아요. 네. 아마 이 당직사병 5,000명에게 당직사병으로부터 고발당한 게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국회의원 됐더라고 하길래 나 나름 그래도 화제의 지역구였고 나름 방송 출연도 했는데 이제 알았냐 그랬더니 너 당직사병으로부터 고발당한 거 기사를 봤다. 그래서 야, 너 5,000명의 조직을 이끌고 있냐 그러길래 5,000명의 조직이 있으면 제가 이러고 가만 안 있죠.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저의 아이들입니다. 한 명.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직사병님. 네. 네, 아무튼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 다음은 이제 언론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또 재벌기득권 개혁 아직 갈 길은 먼데, 그리고 하실 일도 아마 많으실 텐데, 평소에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해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찾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관심 가고, 좀 좋아하고, 이런 의원들이 있다면, 뭐 페이스북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특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도 되게 짧게 간략하게 영상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구독도 하시면서 소식 팔로우업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 또 민원도 넣고. 너무 아쉬운 게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많은. 특히 저는 약간 청년, 청소년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언론에는 진짜 안 나더라고요. 청소년 제가 여가위도 이번에 12월부터 겸임하고 있어서 네. 청소년과 여성 또 다문화 정책도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청소년 관련 사다리법을 발의하거나 의정 활동을 해도 전혀 기사로도 안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 안 다뤄줘서 그렇지 올해에 굉장히 좀 이루어진 게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지금 21대 그렇죠. 국회가 된 지. 근데 저는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 엄청 열심히 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행위원회에서도 하던 건데 이제 박스에 손잡이 다는 거 이게 사실 칼집 하나 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던 것들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런 작은 개혁들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게 워낙 있다 보니까 이게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아주 이루어진 것들이 작은 것들이 정말 체감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한번 많은 분들이 저는 좀 1호 생각해 법안이 청년 정치 사다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정치에 혹은 출마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정치자원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둘 수 있게. 그러니까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도 후원회를 둘 수 없으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다 빚더미에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이 후원회를 좀 둘 수 있게 하자. 후보 또한. 그래서 정말 지지하신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출마하실 수 있도록 뭐 그런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번에 본회의 통과해서 2년 뒤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 네. 진짜 큰일 하셨네요. 그게 네. 제일 제 최고 목표였어요. 후원회. 네. 오. 진짜 이런 좋은 일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아직도 전할 내용이 참 많거든요.